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학용어 외우기 비뇨기 계통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문제를 풀면서 의학용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변검사 결과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다량 검출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헤마추리아, 혈뇨이고요. 말 그대로 소변에 혈액이 존재를 하는데 많이 비정상적으로 다량 검출이 되는 것을 혈뇨라고 하고요. 의학용어에서 뒤에 유리아가 붙게 되면은 소변이라는 뜻이 되고, 앞에 헤마토는 혈액을 뜻하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혈뇨라는 의학용어가 되는 거고요. 보통 차트에서 소변 검사도 많이 보게 될 건데, 소변 검사는 의학용어로 urinary analysis라고 하고, 약어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는 UA라는 검사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변 검사에서 혈액 중에서도 적혈구가 다량으로 검출되는 게 혈뇨인데, 적혈구는 의학용어로 red blood cell이죠. 그래서 얘도 차트에서는 RBC, 약어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변에서 혈액이 검출되는 거는 헤마추리아, 혈뇨라고 하는데, 만약에 소변에서 당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당뇨입니다. 의학용어로는 글리코유리아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유리아는 소변을 뜻한다고 했었고, 글리코가 당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져서 당뇨가 되는 거예요. 소변에서 당이 발견되는 것을 당뇨라고 하는데, 이 당뇨, 글리코유리아는 당뇨병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여기 당뇨에 병이 붙어서 어떤 질병을 나타내는 용어고요. 당뇨병은 의학용어로는 다이어베티스 멜리투스라고 하고, 또 차트에서는 이 풀 용어보다는 약어로 DM이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선 DM을 많이 보실 거고요. 당뇨랑 당뇨병은 다른 거라고 했는데, 이 앞에 당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변에서 당이 검출이 되는 거고, 당뇨병도 증상 중에서 소변에서 당이 많이 검출이 돼서 실제로 당뇨병을 앓는 환자의 소변에서는 당이 많기 때문에 진짜 단맛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뇨병은 뭐냐면 그 당뇨병의 증상 중에 소변에서 당연히 당이 많이 발견이 돼서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 실제 정의는 혈액 안에, 혈중에 당이 높은 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에 당이 높은 것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공복혈당을 재서 공복혈당 수치가 126 이상이면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래서 금식을 한 상태의 혈당을 재는 건데, 보통 이 공복혈당 수치는 금식을 한 8시간 정도 하고 나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혈액 안의 당 수치가 126 이상일 때 당뇨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복혈당 수치 말고도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얘는 경구로 당을 넣고 한 2시간 후에 수치를 또 재봤을 때 200 이상, 혈중의 당이 200 이상 수치가 나왔을 때 또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통해서도 당뇨병을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 수치는 6.5 이상일 때 보통 당뇨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당화혈색소는 뭐냐면 여기 당이 그 혈액 안에 많이 결합을 단 것을 당화혈색소라고 해요. 그래서 혈액 중에서도 적혈구에 당이 많이 결합된 거,
그것을 당화혈색소라고 하고, 당화혈색소도 6.5 이상일 때, 많이 이제 수치가 높을 때 또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아까 이제 유리아가 붙으면 이제 뒤에 의학용어에 이제 전미사 유리아가 붙으면 소변을 뜻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유리아가 붙는 다른 의학용어들을 또 추가적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보는 것이 힘든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배뇨곤란이라고 하는데, 배뇨곤란은 의학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다이스유리아라고 하고요. 이제 유리아가 소변이고 다이스는 이제 뭐가 좀 힘든 이런 뜻이어서 이제 다이스유리아 하면 배뇨곤란이라는 의학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요. 이제 수면 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이제 잠에서 깨게 되는 것,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이제 밤에 깨게 되는 것, 자주 깨게 되는 것을 야간요라고 하고요. 의학용어로는 넉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아가 소변이고 여기 앞에 넉은 밤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당뇨병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뇨증이라고 해서 이제 소변 양이 많은 것, 소변의 배출이 많은 것을 이제 다뇨증이라고 하고, 다뇨 아니면 다뇨증이라고 하는데, 다뇨는 의학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폴리유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아는 소변이고 폴리가 다량의 이런 뜻이어서 이제 다뇨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소변이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핍뇨라고 하는데, 핍뇨 아니면 핍뇨증이라고 하는데, 핍뇨는 의학용어로 무엇일까요? 올리고유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아는 소변이고 이제 올리고가 적은 이런 뜻이어서 이제 올리고유리아는 핍뇨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름이 소변에 보이는 거, 고름이 발견되는 거는 고름뇨 아니면 녹뇨라고 하고, 녹뇨는 의학용어로 파이유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아가 소변, 파이오가 이제 농, 고름을 뜻하는 단어여서 이제 녹뇨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뇨를 할 때 통증을 느끼는 거, 그래서 통증 배뇨 아니면 동통성 배뇨라고 하는데, 얘는 의학용어로 스트랭귤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뇨를 뜻하는 단어가 이제 배뇨라고 하는 그 전미사가 또 하나 있는데, 유리아는 사실 소변이라는 이제 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배뇨는 이제 유레시스라는 의학용어를 또 많이 쓰는데요. 이제 유레시스를 사용하는 의학용어로는 이뇨, 말 그대로 이뇨, 배뇨를 뜻하는 의학용어가 있고, 의학용어로는 다이유레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뇨증, 야뇨증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조절이 안 되는 배뇨 현상, 불수의적인 배뇨 현상을 유뇨증 아니면 야뇨증이라고 하는데, 유뇨증, 야뇨증은 의학용어로 인유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유레시스라는 단어도 같이 함께 외워주시고, 사실 차트는 배뇨를 뜻할 때 보이딩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배뇨, 보이딩도 같이 알아두시고, 또 동의어로는 유리네이션, 그리고 믹추리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는 보이딩을 좀 많이 자주 보긴 했어가지고 이런 단어들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중에 질소 함유 화합물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질소 혈증 아조테미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장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콩팥의 기능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여과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 기능이 떨어져서 혈중에
질소라고 하는 그 노폐물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아조테미아, 질소 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검사를 하면은 혈액 한 100cc 양 중에서 질소의 그 수치가 20에서 40이면은 정상이고, 만약에 50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질소 혈증으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미아가 무슨 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뭐가 많은 그 형태, 뭐가 많은 그런 용어로 나타내는 의학 용어인데, 비슷한 용어로 또 신장에서 배설되어야 될 그런 질소 말고 각종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축적이 되어서 일어나는 중독 증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혈액에 노폐물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중독을 나타내는 것을 의학용어로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요독혈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조테미아, 유레미아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비뇨기계 증상 용어 중에 같이 이제 볼만한 게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빈뇨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문진에서 이제 많이 보는 건데, 이제 차트에서 문진할 때 이제 빈뇨의 증상이 있다 그러면 빈뇨에 표시를 하게 될 텐데, 빈뇨는 의학용어로 frequency of ur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차트에는 frequency라고도 많이 그냥 씁니다. 그래서 소변과 관련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의학용어가 쓰여져 있는데 frequency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는 거, 빈뇨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실금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제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소변을 보게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고, 의학용어로는 urinary incontin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실금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년에서 증가를 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그 비뇨기계적 증상을 이제 요실금, urinary incontin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비뇨기계와 관련한 어떤 증상 용어들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용어들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